안녕하세요. 건강은 구하고 경제는 일으키다. PM 사업을 하고 있는 소라입니다. PM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PM 하면 보통 이 3종을 가장 많이 드시잖아요. 이 PM 세 가지 전부 다 이 분말 타입으로 되어져 있고 물에다가 타서 마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성분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처음 딱 3 종을 어 드시기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은 나는 파워 칵테일이 너무 힘들어." "아니야, 나는 액티바이즈만 먹으면 속이 좀 따가운 것 같아." 또 어떤 분들은 "아, 리스토레이트가 정말 나는 먹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내가 먹기 싫거나 힘든 식품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바로 이 리스토레이트. 리스토레이트가 가장 많지 않나 싶은데, 제 경험상 내가 먹기 힘든 제품이 나한테는 가장 필요한 영양소인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파워 칵테일이랑 리스토레이트는 매달 행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세트로 구매를 했을 때 가격적으로도 혜택이 크다 보니까 구매를 하시고 나는 파워 칵테일은 너무 맛있는데 리스토레이트는 좀 남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리스토레이트 꼭 드셔야 되세요. 꼭 드셔야 되는 이유가 정말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그중에서도 조금 생소하게 혈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하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수면, 운동, 식습관, 그리고 이런 보조식품,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걸 다 신경 쓰는 원인이 어떻게 보면은 혈액순환 하나 때문인 거잖아요. 그쵸? 우리 혈액의 성분을 보시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액체 성분인 혈장, 그리고 혈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혈장을 통해서 어 이 세포들이 움직이는데, 혈구에도 우리가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죠. 어 이 혈구들이 혈장을 통해서 우리 온몸으로 순환을 하는 거예요. 영양분도 실어다 나르고 산소도 운반하고, 그리고 세포에서 생긴 노폐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도 운반을 하죠. 근데 이 기능이 안 될 때, 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피곤하고 머리도 지끈지끈할 수 있고 아프고, 나중에는 이게 지속되면서 어떤 특정한 질환을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포들 각각의 고유의 기능이 있고 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오늘 적혈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적혈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세포가 보통 한 60조개에서 100조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세포의 반이 적혈구래요. 엄청 많죠. 우리가 적혈구 주기라고 하면은 보통 뭐 사람마다 쪼끔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약 100 일에서 120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4 개월은 드셔 보세요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 적혈구가요, 하루에 2,500 에서 3,000억 개 정도가 만들어진대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계산을 해 보면 대략 100일 동안 25조에서 30조개 정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활동하는 이 시간마다 거의 매 시간마다 100억 개 정도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얼마나 이 순간에 지금 내가 뭘 먹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세포가 대략적으로 60조개라고 했을 때 그 반이 적혈구라는 이야기예요. 대단하죠.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우리 뇌, 이 브레인은 글루코스, 그 포도당만 사용을 하잖아요. 포도당만 시간당 약 한 4 그램 정도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적혈구는 시간당 이 글루코스 포도당을 약 2 그램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놀랍죠. 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반을 누가 사용한다? 적혈구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의 기능을 빨리빨리 잘 되게 하려면 어때요? 적혈구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적혈구 크기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죠? 보면은 약 한 7 마이크로, 이게 마이크로 단위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0.0001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죠? 보기가 힘든데, 이 작고 작은 세포 하나 안에 또 수많은 그 이온 채널들이 존재를 하고요. 예를 들면은, 어, 칼륨이 들어오면 나트륨이 나가는 통로, 또 이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분자 단위로, 아주 정말 미세한 분자 단위로 이동하는 수분 통로, 그리고 칼슘 펌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적혈구가 고장이나 이렇게 변형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칼슘의 축적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내보내는 채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적혈구의 기능, 뭐가 있어요? 호흡과 대사 과정을 처리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채널도 가지고 있어요. 적혈구 이 조그만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세포에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 숨어 있는 거죠. 어, 이 작은 세포 안에서 이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끊임없이 그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게 복잡하죠. 딱 보기만 해도 저도 무슨 얘기 내용인지 몰라요. 어, 그래서 부분적인 화학 반응이 이렇게 일어난다. 요걸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굉장히 복잡하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이런 화학 반응에 의해서 또 생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포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씩 사실 손상될 때는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잘 모르시죠. 적게는 20년, 또 많게는 40년, 50년. 이게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손상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병이 생겼더라.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복잡한 적혈구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정말 놀라웠거든요. 어느 뇌과학자분의 강의였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면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그려봤어요. 찾아봐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게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그래프거든요. 태아 때부터 만들어진대요. 생성이 된대요. 태아 때는 여기 간이랑 지라, 여기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지라예요. 그리고 간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림프 조직에서는 평생 동안 약 20% 정도가 만들어지고요. 태아 4개월 차부터는, 그리고 이제 4개월 차 정도부터 해가지고 약 한 20세 정도까지는 이 정강이뼈 앞에 있는, 그죠? 무릎 앞에 있는 뼈 있죠. 이걸 정강이뼈에서도 만들어지고, 또 한 30세 정도까지는 뒤에 있는 종아리뼈, 여기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부족한 음, 나머지 50% 정도가 여기 복장뼈라고 해가지고, 갈비뼈, 30% 정도가 이 갈비뼈, 그리고 또 나머지 50% 정도가 이 복장뼈라고 해가지고, 갈비뼈 가운데 뼈 자루, 여기, 그죠? 여기서 생성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척추뼈하고 골반뼈 여기서 생성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보면서 좀 놀라웠던 거는 우리가 이미 그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적혈구가 이렇게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니까 조금 와닿지 않으세요? 혈액을 만드는 원료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뼈가 튼튼해야지만 적혈구가 잘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리스토레이트가 뭐예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3, 골격, 뼈 건강에 필요한 성분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뭐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같은 이런 무기질 비타민이거든요. 어,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없으면 병을 일으키는 영양소고요. 사실 칼슘제 같은 경우는 잘못 드시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에 석회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
또 흡수도 잘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리스토레이트는 어때요? PM사의 NTC 기술을 접목해서 만들어진 수용한 무기질이에요. 속이 울렁거린다, 따갑다, 맛이 좀 이상하다, 다 그렇지는 않으시거든요. 내 몸이 그만큼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힘드신 경우가 많으신데, 가장 좋은 거는 내 몸에 양질의 영양소가 들어와서 내 몸에 본연의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게 건강에는 최고인 거잖아요. 그쵸? 처음에 제가 이렇게 경험상 이렇게 보면은, 소비자분들 관리하면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 리스토레이트를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꾸준히 드셨을 때 건강이 정말 많이 회복되는 걸 많이 보거든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드시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혈액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다? 적혈구. 이 적혈구가 잘 생성이 되려면, 잘 만들어지려면 우선적으로 이 뼈가 건강해야 된다. 리스토레이트 드셔야겠어요. 꼭 드셔야겠어요. 그쵸. 꼭 드셔야겠죠. 그 다음에 내가 함께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비타민이 바로 액티바이즈죠. 혈액 생성에 도움을 주고 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게 비타민 B군인 거잖아요. 비타민 B군은 여기 보시면 그죠? B1부터 B12까지 총 8가지고 각각의 또 기능, 고유의 기능들이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B군의 특징이 이렇게 같이 드셨을 때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복합체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액티바이즈는 8가지가 다 들어있고, 또 식물 영양소, 황산화 영양소, 그죠? 과라나, 생강, 녹차, 비트뿌리, 어, 그리고 커큐민, 광화,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활성산소 제거하는 데도 조금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혈관 건강하면 이 뮤노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비타민 B군들이 있어요. B6, B9, 엽산이 B9이죠. B12.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혈관 독소라고 부르는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맞춰주는 B군이거든요.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딱딱해진다라는 거는 순환도 안 되고, 그죠? 혈관 건강도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이 딱딱해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호모시스테인이거든요. 물론 액티바이즈에도 이 B군이 3가지가 들어있지만 이 뮤노겐 같은 경우는 PM사에 나오는 유일한 알약 타입이에요. 산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액티바이즈에도 들어있지만 뮤노겐에는 호모시스테인을 수치를 정상화시켜주는 B6, B9, B12 이게 중점적으로 들어있다라는 거고, 또 산화질소를 생성을 해서 그 혈관에 확장하는 걸 또 도움을 주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는 컨디션도 좋고 아무리 건강하다라고 해도 혈관은 나이만큼 막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이 되면 아무래도 어때요? 우리 혈액들이 조금 순조롭게 순환이 더 잘 되겠죠. 건강의 핵심이 혈액, 혈관. 이거는 사실 뭐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먼저 가장 많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적혈구 생성을 위해서도 뼈를 튼튼하게, 그래서 리스토레이트, 챙겨 드시고요. 정말 필수 중에 필수로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혈액 생성과 순환, 에너지 대사에 나는 도움을 많이 받고 싶다 하시면은 액티바이즈. 나는 좀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한다. 이러면은 뮤노겐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PM은 사실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워 칵테일은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내가 위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다. 이러면은 그리고 뭐 수면이 좀 나는 예민한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섭취 방법을 상담을 좀 받으시면서 본인한테 나한테 맞는 방법을 좀 찾아가시는 게 좋겠죠.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이미 드시고 계시다 하시면은 각자의 PM 각자의 소비자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음 PM을 소개해 주셨던
스폰서 사장님께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시고요. 저는 프리미엄 이글스 소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